우선 첫 번째 자유학기 학기말 업무 파트 1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 연수는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했었고요. 오늘 연수는 저희 이제 자유학기 학기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학기말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 업무 흐름도를 보면 자유학기는 학기 초에 할 일과 학기 중에 할 일, 그 다음에 학기 말에 할 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학기 말에 와 있는데요. 또 학기 초에 뭐 설정하고 권한 부여하고 교육과정 편성하고 과목 개설하고 시간표 작성하고 학기 중에 이술 시간 기준 등록하고 그다음에 출석 관리. 그리고 만약에 텀이 두 개로 돌아갈 경우, 1텀이 끝난 경우엔 활동 기록까지 마친 상태일 거예요. 학기 말에는요, 성취 기준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그 3세대 때는 학습 영역 등록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게 4세대로 와서는 성취 기준 등록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등록을 하셔야지 성적 통지표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4세대에 바뀐 용어랑 달라진 점은 성취 기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나중에 그 성적표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내용만 잘 줄여서 등록하시도록 하시고요. 이게 등록이 되면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입력하고, 그다음에 진주회동 활동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피 처리해주는 성적 처리하고, 생활통지표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마지막에 학교 생활기록부로 반영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흐름입니다. 업무 흐름입니다. 성취기준 등록부터 과세트, 진주회동, 성적 처리, 생활통지표 관리, 반영까지. 자, 이거는 새로운 메뉴입니다. 4세대의 그 변경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학생 출결 편성이라는 메뉴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학기 말에 전입 온 학생 중 학기 말 성적을 가지고 와서 이 학생은 굳이 과목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학급 담임 교사가 출결 관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위치가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서 수강생 편성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만약에 학기 초에 왔을 때는 수강학생을 당연히 편성을 해야 하지만 뭐 12월 말에 전학을 와서 성적까지 다 완료된 상태로 왔을 때는 굳이 수강학생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성적은 편성하지 않지만 출결은 반영해야 될 경우 쓰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학적 변동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 관리입니다. 이거는 학급 담임교사가 하는, 메뉴인데요. 자유학기 학급 담임교사가 전입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한 학생의 이전 학교, 전출교의 학교생활 기록부 자료를 확인하고 오류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합격 반영하고 난 후에 오류가 발견됐을 때 그걸 다시 반영을 취소해서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유학기에도 이 담임용 메뉴에서 이전 학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전입생의 자유학기 활동이 누락되어 온 경우는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생은 불가능하죠. 근데 전입생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실시한 자료를 공문으로 받아서 전입교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수시간 계산 내역 탭에서 전출교에서 입력된 활동별 이수시간의 내용을 시간표와 비교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교과 담당 선생님 메뉴인데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끊어져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연결이 안 되실 수 있지만요. 자, 자유학교 업무 흐름도가 이런 순서로 되는데 여기서 새롭게 뭐 변경된 내용이나 조금 더 주의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수강생 편성할 때 여기 학생 출결 편성 메뉴 새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들어가서 출결만 입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여기 이거 원래 있던 담임용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이것도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입생 관련이잖아요. 전입생의 그 이전 학교 자료를 여기 보시면 2학기 때 1학기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등록하거나 수정하려면 학기를 1학기로 선택하여 조회한 후 입력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학교 정보 가서 학기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학기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여기서 학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전출생이 전출교에서 과목별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온 경우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전입생의 성명을 클릭하여 보여지는 이전 학교 세부 능력 특기사항 창에서 전출 자료 가져오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전출 자료 가져오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학생이 전입생이잖아요. 전입생의 이전 학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뭐 실수했을 때는 다시 삭제 취소를 해서 되살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스크롤바 내려서 이전 학교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가지고 올 때 자유학교기 여부 체크를 해야지만 저희 출력했을 때 이게 자유학기인지 아닌지 앞에 표시되잖아요. 이걸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전출교의 자유학기 여부를 체크 해제하여 반영 후 자유학기인 전입교에서 추가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얘가 자유학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체크를 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유학기인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교과 담당 교사가 실수로 전출교 특기사항을 삭제한 경우 삭제 취소를 클릭하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연계 자유학년의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연계 자유학년 중점 연계 프로그램 운영한 경우 여기 가로 안에 그 연계 자유학기에 해당 프로그램이랑 교사가 관찰 행동 내용 이런 거를 입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관리입니다. 자유학기 활동 아시죠? 그 주제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유학기 활동관리 보면은 여기서 학생부 자료 기록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하면은 여기 보면 프로그램명, 영역명이랑 프로그램명이 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의할 점, 자유학기 활동관리 입력되는 내용은 생활통지표로 연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 기록은요, 재학생은 연간 1000자니까 학기별로 500자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입생이랑 위탁학생은, 그 이전 학교의 기록이 너무 많으면 전입 와서의 기록에 제한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학기당 1000자입니다. 재학생은 연간 1000자고요. 전입생과 위탁생은 학기당 1000자. 그리고 전입생과 위탁생은 이름 앞에 여기 별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로 전입생인지 위탁생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은요, 누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특기사항으로 기록을 예, 하는데요. 활동 영역명이 같더라도 학기가 다르면 이수 시간과 특기사항을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 4개 영역에서 실시한 과정과 결과를 자유학기 활동 상황 특기사항란에 자유학기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활동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이수 시간과 함께 문장으로 입력한다. 이거는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의 특기사항 입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활동이어야 하고요. 학교 교육계획의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체험활동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험활동은 특정 대학명이나 기관, 상호,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영역별 시간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 실제 이수 시수를 입력한다. 자, 이거에 대한 거는 계획한 시수가 있고요. 실제 그 학생 입력한 시수가 있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을 갔을 때 출석은 인정을 해주지만 이런 활동에 대한 내용은 실제 이수 시수만 입력하기 때문에 체험학습 활동 시수를 입력하지 않는 이유가 이걸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 내용은 내용별 이수 시간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 학급 단위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수를 입력한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로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출석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 조퇴 등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영역의 이수 시간이 0인 경우 있잖아요. 어, 이수한 게 없더라도 사유는 꼭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순회교육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 뭐 예를 들어 특수학급 학생 같은 경우는 등교할 수 없을 경우 뭐 선생님이 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그 학생은 수업을 했지만 그게 등교해서 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뭐 이런 게 특히 이수 시간 영역 경우 순회 교육이나 활동 내용이 없다라고 해주고요. 장기 결석생도 그 사유가 이수 시간이 0인 이유가 장기 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다. 위탁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 사유는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순회교육, 위탁교육, 병원학교, 원격 수업 기간에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그 자료를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저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특기사항 입력하는 글자 수는 학년 단위, 영역별 천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학년 단위입니다. 학년 단위 천자니까 보통 우리가 두 개 학기니까 한 학기 500자로 하고요. 각 영역별로 천자입니다. 따라서 1학기와 2학기의 영역이 모두 있는 경우와 하나의 영역에서 다수의 활동이 있는 경우 그걸 미리 적절히 배분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자유학기 활동관리, 이번에는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 요령입니다. 전출 시 자유학기 활동의 전출입까지 활동 내용을 입력해서 전송한다. 여기 지금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유학기 다 시행하잖아요. 자유학기 시행하는 학교에서 자유학기 시행한 학교니까 전출교는 전출일까지 자유학기 활동 이수신청과 특기사항을 입력해서 전입교에 전송하고 어,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서 입력한 자료를 인정해서 전입 이후의 것을 기록하고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행하는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는 학교로 왔다. 이거는 올해는 있나요? 그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교가 경기도에 지금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 자유학기 시행한 거는 입력해서 보내주고 전입교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 처리해서 전입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자유학기 시행하지 않는 학교 경기도 외 타 지역이겠죠? 여기서 경기도로 왔을 경우는 전입교에서의 그 활동 내용은 입력해주고 그다음에 전입교의 자유학기 활동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온 학생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란의 미수 사유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그 사유 이런 식으로 뭘로 인해서 내용이 없다. 이런 경우는 뭐 며칠자 전입학으로 인해 내용이 없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수 시간이랑 특기 사항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수 시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특기 사항은 뭐 글자 수 고려하고 전출입 학생 내용은 전이 보기 전 내용에다가 전입하세 내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총괄 담당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총괄 담당 선생님은 이제 자유교 활동 관리 했고요.
뭐 전입생 같은 경우 위탁생, 전입생 여기 단인용에서 하고요. 여기서는 이수 시간을 다 확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3년 1학년 일반 여기 보면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가 다 뜰 거예요. 총괄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기간 뜨고요. 조회해서 보면 이수 시간 기준이 뜨죠. 그럼 34시간. 그래서 조회 버튼 누르면 이제 언제 무슨 요일 날 누가 담당했는지 이게 쫙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 시간 기준의 시간을 클릭하여 이수 시간 기준 등록을 확인하고 저희 시간 전체 시간표에 등록된 자유학기 활동으로 등록된 일자 교시대로 이수 시간 기준이 등록되어 있는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걸 확인하셔서 아까 활동 담당 선생님한테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확인하시고 여기 담당 선생님 만약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항목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한테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자유학기 활동 담당 선생님도 이수시간 조회하실 때 여기 자유학기 자유활동 관리에서 활동별 이수시간 조회 여기 자유학기 활동 관리에서 활동별 이수시간 조회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뭐 주제 선택인 경우 그 선생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조회를 눌러 보시면 학교에 편성된 주제 선택이 다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컬러링 아트 테라피 생각을 키운 독서에서 나오죠. 담당 선생님 있고 이수 시간이 쭉 뜰 거예요. 그래서 이수 시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자유학기 활동 영역 관리. 자, 이건 총괄 선생님 보시면은 여기 반별 조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주제 선택 활동, 한 학생의 지금, 1학년 일반 10번 학생의 쫙 활동이 다 떠요. 이렇게. 특기사항이랑. 이 학생은 주제 선택은 생각을 키우는 독서를 했었고, 컬러링 아트 테라피를 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쭉 뜨거든요. 여기서 출력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때. 그다음에 자유학기 성적 처리. 자유학기 성적 처리는요. 지금 여기 성적 메뉴에 있잖아요. 여기 성적 메뉴에 들어가시면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서 1학년 조회 하고서는 이건 사실 성적 담당 선생님이 이미 해 놓으셨을 거예요. 저희 성적 연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기 말로 등록된 성적이 있어야지만 자유학기도 성적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기말 성적을 등록을 하고 4세대 지금 저희 바뀐 4세대 나이스에서는 교사별 평가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구분이 학기 말인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지 등록이 되어야지 학교생활 통지부에서 가정통신문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기 말로 등록된 성적은요,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등록이. 그리고 이 성적은 생활기록부로 반영이 되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성적 구분이 학기 말인 성적 산출 기준명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위탁 학생도 합격해서 성적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성적 선생님들이 이미 다 해놓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 위탁학생 성적입니다. 위탁학생 같은 경우, 위탁학생은 학교에 비율적으로는 많진 않지만, 인원이 많진 않지만 꼭 있고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학생입니다. 위탁학생이라는 거, 이따가 위탁학생에 대한 정의도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자유학기에서 위탁을 간 학생들이 1학년 자유학기에서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의 경우는 자유학기 기간 중 위탁을 간 경우 재적학교의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성적 처리한다. 미수 처리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위탁을 갔지만 아직 적을 학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이수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 위탁교육기관에서 활동한 내용이 있다고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기록할 건지 협의록 남겨놓으시고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 재적 학교의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이수 처리, 피 처리를 해줍니다. 자, 자유학계에서 위탁 학생의 처리 방법입니다. 이수 처리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져온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뭐 유사한 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에 있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유사 과목이 아닐 경우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기 중 일부 기간만 위탁한 학생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는 평가 내용하고 우리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기간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함께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의 성적 처리 방법이에요. 경기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경기도는 위탁교육기관에 성적 처리하지 않기 2019년부터 2019년 이후부터는 경기도에서는 제적교에서 성적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산출하는 이거는 성적 산출하는 위탁교육기관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학기말 성적을 보내온 경우 뭐 국립기관이나 한부모 위탁교육기관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 위탁기관, 타시도교육 정치전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유학기 아닐 때 2, 3학년 같은 경우는 2, 3학년의 위탁학생 처리 방법하고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중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의 평가 내용, 입력은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학기말 성적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며 위치는 학적에서 입력해 줍니다. 학적의 위탁학생 관리 메뉴에서 거기 성적에 있는 세분형 특기사항에다 입력해 준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생기부 기재 요령에 맞춰서 기재 금지 사항이 있을 경우 그거는 기재 요령에 맞게끔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에 성적 처리하지 않으므로 여기선 자유학기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과목을 인정하지 않는 보통 교과와 대안교과 과목의 평가 내용을 입력할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때는 학급 담임 교사가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다 입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 위탁학생 성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인원수의 비율은 많지 않지만 학교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처리 방법 이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기관에서 일부 과목만 보내온 상태에서 복교했다. 이런 경우는 성적 산출을 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일부 과목의 점수만 보내온 상태에서 복교한 경우는 그냥 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지금 자유학기잖아요. 그래서 성적 처리 규정 일반 학생하고 동일하게 피 처리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례가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성적 산출하지 않는 경우는 피처리, 그다음에 성적 산출하는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별로, 그다음에 일부만 왔을 때는 피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교양교과가 또 있잖아요. 이 성적 처리 보면은 저희 이번에 그 학기말 성적 산출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적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교양교과까지 다 해줘야지만 산출이 되거든요. 4세대는 이렇게 교양교과까지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진로와 직업, 뭐 보건 이런 과목, 환경 이런 과목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 누르시고 이때 이수 시간은요 계획된 시수로 그 계획된 시수를 넣는 거예요. 실제 이수 시간에 계획된 시수를 넣어서 피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 순서가 과목 그 교양교과 과목 선택하고 조회하고 여기 해당 학생 체크 선택하고 이수 시간 34시간으로 교육과정 편제돼 있으면 그거 일괄 입력해서 집어넣고 피처리해서 저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당 내용이 뭐 이게 제가 이 글자에 대한 내용이 다 설명이 된 건데 교양국과 이수 시간은 계획된 시간을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피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교양교과 이수 관리는 선택 과목 중 고등학교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 진로와 직업, 환경, 보건 등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거 자유학교 활동과 관련 없고요. 현재상에 1학년에 이런 교과를 편성하는 학교도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이건 자유학기가 아니라 그냥 교양교과예요. 교양교과 이수 관리는 반별로 이수 처리를 하므로 일부 반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학기 말에 해당하는 산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저희 학기 말 등록 요게 먼저 나왔잖아요. 이걸 해야 이런 것들 위탁 학생들 성적도 등록할 수 있고 교양교과도 등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수 여부에 이수합으로 선택할 경우 이수함을 선택해야지 얘가 생기부에 그 7번 교과학습할 때 사항에 P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 교양교과에 대해서도 여기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해 준다. 그다음에 자유학기 그 음악, 미술, 체육 포함해서 이수 처리하는 방법. 여기도 그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서 이수 처리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수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순서가 뭐 국어, 이게 과목, 그다음에 조회, 학생 체크, 전체 등록 여기 이수로 저장 확인.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자유학기는 그 수치화된 점수로 된 성적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수 여부 등록을 하는 게 성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반별로 이수 처리를 하므로 일부 과목이나 일부 반에서 이수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생활기록 꼭 나중에 검증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꼭 반드시 다 이수를 했는지 반별로 과목별로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전출교에서 자유학기 학기말 성적 처리를 완료한 이후, 전입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 완료 후, 학적 담당, 이때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수강학생 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거의 학기가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그렇지만 완전 마무리되기까지는 또, 며칠이나 몇 시간이 등교를 했다. 그럴 경우는 학생 출결 편성에 들어가셔서, 학생 출결 편성을 해야 담임 선생님이 학적에서 그 학생의 일일 출결, 전입일 이후부터의 일일 출결 마감을 해줄 수 있고, 그래야 그 학생의 출석 일수가 반영이 되는 걸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는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 과목 평균란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 음악, 미술도 성취도란에 P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수 여부란에 전입 편입 위탁생으로 성적이 이미 등록됨이라고 표시가 될 경우는 해당 교과가 위탁학생 학기말 성적이 등록되었거나 전입생의 학기말 성적이 존재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는 피등록이 불가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유예, 면제, 전출 등 학적 처리가 완료된 학생의 경우는 선택할 수 없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 옆에 유예, 면제, 전출이 표시되어 있고 이수 여부는 미이수로 나타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 성적 처리, 학기말 성적 산출 및 마감. 자, 학기말 성적 아까 이제 등록이 되면 이런 메뉴가 뜨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유학기의 학기말 성적 산출이 마감되면 성적 자유학기 학교생활 통지표 관리 여기 내용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생활통지표 작성이 다 끝나면 그때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미리 마감하시면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작성하고 나서 마감해 주셔야 되고요. 자유학기 성적 산출의 경우 조회된 데이터가 없더라도 저장을 클릭해서 학기말에 대한 전체 마감을 한 후 승인 요청까지 하셔야 됩니다. 산출 기준에 대한 업무 승인을 해야 이게 생활기록부에도 반영이 되고요. 이게 다음 학년도에 저희 정보공시, 올해 내용은 내년도 정보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정보공시 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저장 버튼 누르시고 마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까지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학기.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 성적 처리. 여기서 자유학기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 마감과 취소하는 방법. 아까 학기말 마감 여기 보면은 1학기말 산출 기준 마감 안 됨이 표시된 상태에서 저장함을 누르시면 이제 마감이 되고요. 반대로 아직 생활통지표 작성이 안 됐는데 마감을 한 걸 알았어요. 그럴 때는 다시 이 저장함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그때 다시 마감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으로 이 상태. 저장을 하게 하면 마감이 안 되고 마감됨으로 변경되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반대로 되는 거죠. 요 화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시면 되고요. 자, 자유학기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 마감 시 확인창에서
성적 처리, 자유학계 성적 관리에서 미수 처리한 과목이 있을 경우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 수강학생 52명, 미수 학생 26명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수 학생이 나타남으로 취소를 하고 다시 성적 처리 자유학계 성적 관리에서 해당 과목의 강의실 이수 여부를 이수로 전체 등록한 후 학기말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런 문구가 떴을 때는 미수 과목이 있는 게 이게 잘 맞는지고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가야 돼요. 자유학계 학기말 성적 산출 마감 이후에도 이거는 가능하고요. 과세특 입력은 가능하고요. 학급 담임교사가 이거를 학교 생활기록 자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계 자유학계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자유학계 업무는요, 2023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연계 자유학계의 경우 어떻게 성적을 산출하냐? 학생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연계 자유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를 산출하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각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성취 수준의 특성, 학생들의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기록하되 입력 대상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한다. 학교별로 이거는 이제 몇 퍼센트의 학생들에게 적어줄 것인가 정하잖아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일단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성적들이 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연계자유학년에 이수한 체육음악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를 산출하며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 능력, 교과 성적, 학습활동의 참여도를 문장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연계자유학계 그 자유학계 활동, 뭐 예를 들어서 교과가 아닌 이런 영역에서 한 경우도 특기사항을 기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계자유학계에서는 학교에서 정한 영역에다가 그 해당 특기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자유학계 업무, 교과 선생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과 선생님들은 성적 처리에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국어입니다. 국어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고, 여기 밑에 소설 재구성하기가 연계자유학기, 중점 연계 활동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곧 생활기록부 마감을 하잖아요. 뭐 1월이든 2월이든 이제 2월에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생기부 점검을 할 때 1학년은 이런 식으로 특기사항이 곧 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고 연계자유학기는 1학년이 아니라 2, 3학년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특기사항이 가로로 해서 프로그램명에 대한 특기사항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기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거쳐놓은 그 범위로 기록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계자유학년의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연계자유학년 중점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동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 교과 고유의 입력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줄에 입력했죠. 그리고 다음 줄에 연계자유학 해당 프로그램명, 교사가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 동의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네. 그 다음에 연계자유학기 업무. 이제 연계자유학기도 뭐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데, 예, 이거는 이제 교과 이외에 진로나 예술체육 동아리에서 중점 연계했을 경우입니다. 위치는요, 여기 창체에서 진로활동, 예를 들어 진로활동의 경우 여기서 조회하고 이수시간 반영하시고 진로활동 특기사항이 있고 그 밑에 연계 자유학기를 진로활동에서 한 경우 그 밑에다가 여기 가로에다가 프로그램명하고 특기사항, 그 특기사항이 두 개가 적히는 거죠. 근데 위치가 아까 여기서는 성적에서 과세특에 적었잖아요. 교과 시간을 활용한 중점 연계는. 근데 만약에 뭐 진로에서 했다. 연계학기를 진로에서 했을 경우는 창체 진로활동 관리에서 이렇게 입력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거 설명 읽어드리면 진로탐색 중점 연계활동 특기사항 입력은 학생생활 창체 진로활동 관리 학생부 자료 탭에서 특기사항 입력한 다음 줄바꿈해서 괄호 안에 프로그램명 입력하고 특기사항 입력한다. 뭐 똑같은 얘기죠. 진로는 이렇게 동아리도 위치만 다를 뿐이고 예, 방식은 똑같죠. 이렇게 학생생활에서
음, 예술체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자유학기 파트에 생활기록부 업무 흐름도에 맞춰서 입력하실 내용 설명이 끝났고요.